월가의 예언가라.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블랙스톤에 바이런 빈 부회장을 두고 월가의 예언가라고 합니다. 연례적으로 말입니다. 서프라이즈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이 리스트가 쉽게 말하면 잘 맞아요. 올해 말에 혹은 올해 후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발표도 하고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잘 맞으니까 매년 공개하거든요. 매년 연례 서프라이즈 리스트라고 해서 매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으니까 월가의 예언가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블랙스톤 이러면 여러분도 아시죠? 블랙스톤이면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부회장 정도면요. 시장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장은 창업자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거는 그만큼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회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가 붙었잖아요. 부가. 누가 해주는 것보다가 내가 더 시장을 면밀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런 빈 월가의 예언가라는 블랙스톤의 부회장 이번에는 뭐라고 했나 하면요. 진짜 섬뜩합니다. 단어는 간단해요. 주식, 은행, 부동산 시장이 모두 큰 위험에 처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뒀어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주식이나 은행, 부동산 시장이 모두 말입니다.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은행, 주식까지 모두가 자산시장 전체잖아요. 자산시장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냐 하고 물었더니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너무 악재가 많다. 너무 악재가. 당장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게 안 떨어진다.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은 2%의 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5% 내지는 그는 소비자 물가가 4%, 3.9%까지 떨어졌긴 하지만 거의 4%를 유지하고 있으니 완고하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완고하다. 여기다 국제유가 또 어떠냐. 국제유가 지금 폭등 아니냐. 연말까지 100불까지 간다고 한다. 뭐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유가가 또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또 자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기준금리가 5.5%인데 여기에 0.25%는 이미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기지금리 어떻게 되겠느냐. 모기지금리 지금 안 그래도 죽을 판이다. 7%가 넘는데 이거 말이야. 7.41%까지 역대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충격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액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감축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갚기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말입니다. 악재란 악재는 엄청나게 차고 넘친다. 소비자 저축이 감소한다든가 고용 성장이 둔화한다든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진다든가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든가 하는 악재라는 게 말로 하자면 너무나 많은 악재가 현장에서 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악재가 결국은 터질 텐데 순서대로 터지든 동시에 터지든 주식이나 은행이나 부동산은 쉽지 않다. 당장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가 3.7%까지 유지하든지 안 떨어진다는 거.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요.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니 이것은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는 올릴 거고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최악의 상태가 온다. 모기지금리가 7.41%.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가 잘 간다는 게 웃기는 것 아니냐. 게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9%가 넘는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9%가 넘는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뜻이고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뜻은 지역 은행들이 동시에 파산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파산과 은행 위기까지 터지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위기는 당연히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틀리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월가의 예언가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월가의 예언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바이런 빈 블랙스톤 부회장은요. 주식, 은행, 부동산이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기간. 연말까지 붕괴하는 건 붕괴하지만 내년도 위험하다. 내년도 위험하다. 내년도 위험하다. 내년에는 어떤 단순한 부분에서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질렀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질렀다는 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요. 저는 굉장한 위험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내질렀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내질렀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 가지가 내년에도 미국 경제를 강타할 건데 굉장한 위험을 그대로 간직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 선행지표가 나쁘다. 은행 유동성이 감소한다. 대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대출 안 해준다. 또 대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모기지 금리 상승한다. 당연히 상승을 하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경기 선행지표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17개월 연속 경기 선행지표가 하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황이 말입니다. 아니 계속 나홀로 성장 해왔잖아요. 나홀로 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홀로 성장하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게 부채주도 성장. 연방정부의 부채를 보세요. 2023년 9월 18일 현재 3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3,6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 2020년 차이를 보면 엄청나죠. 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13조 6천억 달러가 26조 9천억 달러가 됐고요. 2020년과 2022년을 보면 이때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0조 9천억 달러까지 늘었으니 이제는 33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부채주도 성장이 결국은 말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를 그냥 꼬꾸라뜨리고 그 상황들이 앞으로 이 모든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경기 선행지수가 나쁘면요. 은행의 유동성은 더 어려워지겠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경기가 하락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은행의 유동성이 여유가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갚아줘야지 은행도 잘 돌아가는데 은행이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유동성도 약해지고 그러면 대출 쉽지 않죠. 대출 받고 싶은 사람들도 모기지 금리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4%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빌리기 죄송합니다. 7.41%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빌리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지금 월가의 예언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도 지금 경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일자리 가지자. 일자리 가지고 돈을 벌어서 계속 쌓아가자. 이것만이 결국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 위기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19 때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게 말입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이기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올립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못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요? 못되게. 진짜 못되게 봅니다. 왜 못되게 볼 수밖에 없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론사 대표까지 지냈는데 이게 경제를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제 자존심마저도 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거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세상을 바꾸는 뉴스에서 많은 경고들을 하는데요. 그 경고를 너무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좋겠어요. 저는 이 경고들이 결국은요. 여러분들 상황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굴러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이네 하지만요. 결국은요. 제가 본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맞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시장은요. 진짜 살얼음 판이다. 조심할 만큼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뭐 이 정도로 규정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억지로 제가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지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균형감 있게 알려드리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